안녕하십니까. 성공학 개론입니다. 오늘은 제가 6번째 방송인데 부족함이 아직 많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 중에서 경제 헤드라인을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왔던 증권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15일 기재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 방안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안 했지만 정부 방침이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식 관련 세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편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는 현재 지분율 1% 이상 대주주 또는 시가 10억 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20에서 30%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2만 명인데 전체 상장사 주주의 0.3%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1년 내년부터는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3억 원 이상으로 하고 2023년부터는 3억 원 미만의 개인 투자자까지 전면과세 대상자로 대상을 넓힌다고 합니다. 주식형 펀드는 지금 현재 배당소득세만 14% 과세를 하는데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 방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 채권은 현재 비과세이지만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부과하던 증권거래세 0.25%는 매년 0.05%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데 소득세가 자리를 잡으면 폐지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과세 원칙입니다. 여기에 어긋나는 점도 있고 또 1,000만원에 사서 500만원 손해보고 500만원에 팔아도 500만원에 대한 거래세를 내야 하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에서는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거래세는 없고 양도소득세만 있다고 합니다. 과세 원칙과 선진국에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증권세제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증권거래세만 내고 있는 지금은 필요 없지만 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제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 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B 상품에서 500만원 손해를 봤다면 합산해서 50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합산해서 마이너스 500만원이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이익이 나면 과세를 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 모든 금융상품 통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올해 1,000만원을 손해보고 내년에 2,000만원 이익을 봤다면 내년에는 1,000만원을 차감하고 1,000만원만 과세를 해야 됩니다. 과거 손실을 현재 이익에 이월해서 차감하는 손실 이월 공제 제도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직접 투자, 간접 투자, 펀드 계좌 등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거 다른 정권에서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면 주식 거래가 떨어지고 경기 침체를 이유로 시행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달 말에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니까 기다려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3개월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돈은 은행에 있지 않고 시장으로 나와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높아지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지난주에 부동산 갭 투자 막으려고 정부에서 6.17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정 투기 과열지구 확대, 3억 초과 아파트 전세 대출 제한, 재건축 요건 강화, 법인의 편법적 아파트 거래 규제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21번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한 달하고 15일마다 6개월에 한 번씩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하겠습니까? 대책을 내놓아도 안 먹히니까 한 달이 멀다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틀어막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밀가루 반죽 생각이 먼저 납니다.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고 저기 누르면 또 다른 곳이 튀어나오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각종 복지 정책으로 수십조가 풀렸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풀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두 곳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의 기본에 충실한 거고 보편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틀어 막아도 빈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돈의 흐름도 물과 같습니다. 순리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바위를 뚫고 흘러가는 게 물이지 않습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은 웬만하면 최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SK그룹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20년 넘게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뇌전증 간질약이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판매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후 10개월여 만에 SK머티리얼즈에서 최근 초고순도 99.999% 불화수소 가스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 소재는 반도체를 제조할 때 쓰이는 세정가스인데 반도체 공정이 갈수록 미세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시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고 경북 영주에 15톤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해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외 의존도가 100%인데 2023년이 되면 70%까지 국산화를 한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회동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달은 삼성 SDI 천안사업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미래의 꿈의 배터리 기술이라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논의했었습니다. 이번에는 LG그룹 구창모 회장을 오늘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LG화학의 배터리 기술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화학은 2차 전지 분야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인 SK이노베이션 최태원 회장을 만날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또 KT는 현대중공업 계열회사인
현대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지분 10%를 확보,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KT의 5G 이동통신 기술과 국내 1위 산업용 로봇 회사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T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 기술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고 현대 로보틱스는 하드웨어 개발과 제작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기업인 칼라일 그룹이 KB금융 교환사채에 2,400억을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칼라일 그룹은 한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KB는 칼라일을 등에 업고 해외 시장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름 개선에 많이 사용했던 메디톡스 허가 취소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원액 사용, 시험 성적서 조작 등 이유로 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용하신 분은 기분이 왠지 찝찝하고 개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내 제약사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 GX19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 10개 회사가 임상시험 중인데 한 개만 터져도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반도체 사장단 간담회에서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미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려 있다며 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주 경제 헤드라인을 정리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 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주식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증권세제 개편 소식이 들리고 고강도 6.17 부동산 대책도 발표됐지만 시장에 돈이 엄청 풀리고 초저금리 상황에서 돈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